이재용 부회장은 2년 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검찰과 삼성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.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홍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그룹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는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우려 했다는 겁니다. 검찰은 당시 합병 성사를 위해 두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종하려 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또 합병 이후에는 이런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으로 4조 5천억 원의 이득을 얻도록 했다고 보고 외부 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이 같은 과정을 주도한 사실은 이미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는데 검찰은 사실상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따라서 영장심사에서는 우선 그룹 승계 작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이 부회장이 연루됐다는 게 소명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. 검찰은 이 부회장이 미전실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과 문건 등을 토대로 그룹 총수 지시 없이 불가능한 일이란 걸 강조할 방침입니다.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영장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도주 우려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가 오가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건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용 부회장.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영장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. YTN 홍성욱입니다.